이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나 더 해서 3개 정도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송이고요. 어, 일단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들 혹은 어떤 거래량 이런 부분에 좀 찾기는 어려웠고, 안정성에 대해서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송에 했던 아시아나 항공처럼 항공사들이 흑자를 하면서 중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때 버텼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허탈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자본 유보율이 네이버에서, 저는 일단 쉽게 판단할 때 네이버에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네이버에서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뭐 자본 유보율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계산식은 있지만, 그냥 회사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주식이 올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연금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라는 거는 자본잉여금, 이 자본잉여금 자체에서는 주식 초과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 포괄손익이라는 뭐 기타 손익과 관련된 그런 자본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익잉여금은 실제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쌓여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유보율이 낮죠. 자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굉장히 많고 자본이 굉장히 작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상증자나 감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말씀드리면 뭐 흐름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자본 유보율이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본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안호전기도 한번 볼까요? 일단 유보율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안정성은 좋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제주항공 볼까요? 제주항공은 그냥 상한만 제가 얘기를 했네요. 모비스, 여기까지만 하고 따로 얘기는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이게 두 가지가 갈립니다. 두 가지가 갈린 게 뭐가 갈리냐면, KTNG도 유보율이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고,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가 적고 자본이 많다. 일단 자본이 많다는 거는, 일단 어떤 법적인 체제를 제외하고라도 이런 기업들은 적자가 좀 나도 자본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익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근데 자본 유보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일단 지금 회사가 돈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 특징이 돈을 잘 못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쌓았던 돈을, 잉여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한 몇만 프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ROE가 떨어지는 상황, 자기 자본 비율 ROE를 따질 때 적정선의 자본 유보율을 가져야 된다. 이 경우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자본 유보율은 ROE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 무조건적으로 높다 몇만 프로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감자나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유보율은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 이 유보율이 사실 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ROE를 비교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없을 정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ROE는 한 10% 이상은 평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ROE라고 치면 그 15% 이상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뭐 이상적인 거니까 15%고 뭐 상황마다 틀리니까.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ROE가 9,000%가 넘죠. 현금도 많고 하니까 자본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ROE를 따지려 그러면, 적정선을 따지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정책을 펼쳐야 ROE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자본 유보율이 없어가지고 감자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했던 두 번째 방송했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액면가 5천인데 대비해서 지금 10,000원이기 때문에 주식 초과 발행 이익금이 있을 거거든요. 2배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보율을 받던 사람들이라면 부채비율을 보더라도 자본 잉여금이 없다, 그래서 돈을 현금 자체가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본 유보율은, 이거는 뭐 코로나 때 많이 깎여 있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해당 업종이 유보율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업종이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세 차익 관련돼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벌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유상증자나 감자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호제강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일단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호제강은 빼죠.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결정 나면 얘기하고, 거의 분식 회계하고 가까운 상황이라, 어쨌든 뭐 의사를 밝혀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자본 유보율은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안정성에 대해서 일단 처의 우선은 안정성입니다. 자본 유보를 보지 않더라도 자산 부채를 대비해서 자본 총기가 굉장히 낮다 이런다면, 쉽게 생각해서 감자는 N면가 이하로 따지면 감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 N면가 이상이었을 때는 유상증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다르게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N면가 이하로 따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를 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N명가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N명가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유보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거진 감자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경우에는 보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N명가 이상에 있을 때는 전제 조건이 N명가 이상이어야 된다. 유상증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부터 바로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들을 저는 이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그렇고 자본 유보율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BPS도 따지고, BPS를 따질 때 영업이익까지 따지고, 자 이렇게 좀 따지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투자자들의 목적이고, 그렇다고 회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검색으로 충분히 큰 금액과 관련돼서만 하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자본유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사를 걸을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저는 모레 방송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